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직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으로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이 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와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최대 12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서 오는 7월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 발생해도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등이 발생되어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상병수당인데요.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이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을 우려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감염병이 돌더라도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질병과 부상은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 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 분위기와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발생된다는 우려, 그리고 실직과 폐업 등의 위험성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본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해주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1단계 시범지역으로 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기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분석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데요. 그럼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로 택배기사, 골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 기간은 7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 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 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됩니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심사,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가 적정한지 심사를 하여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 통보합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근로에 복귀를 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년 이내 최대 일수만큼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상병수당이 전국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질병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수급 최대 일수가 지나 다시 출근을 하였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